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핵융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성 물리학, 천체 물리학, 모든 물리학을 현재까지 있게 만든 이론을 들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빼놓을 수 없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즉 물질의 세계보다 더 작은 영역에 있는 입자의 세계, 즉 미시세계를 들여다보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역학이 사실은 그 물질의 세계인 미시세계를 더는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그것도 약 100여 년 전에 이론으로서 거의 소멸해버린 그런 이론으로서 더는 미시세계를 조명할 수 없는, 사실은 양자역학은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주창되어 세상에 나온 지가 10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알아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에서 만유 인력으로 이어져 오던 고전 물리학에 의해서 알려진 것 이외에 더 알려진 것이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 중력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시작점인지도 모르고 그저 천체 물리학자들, 지구학자, 태양학자, 또 물리학에 대해, 천문학에 대해 배우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정말 100여 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허송세월하게 만들어버린 이론이다. 중력 이론으로서 중력의 실체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이론으로서의 그 전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에 대해서 밝힌 것이 없다. 지구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성력에 대해서도 원심력이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밝힐 수 없고, 그 다음 행성 간, 항성 간 거리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으며, 운동은 또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서 태운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태운동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지구의 자전과 태양 둘레의 공전, 이것을 두고 생성 초기부터서 시작된 회전 운동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다. 거기다가 그 태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동량에 의해서 바닷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조성력에 대해서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된 이론들이 완벽하지 않는 오류가 있는 이론을 붙들고 100년 동안 연구해오고 공부해오고 한 것들에 의해서 오늘날 왜 천체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물질의 근본은 무엇이며 천체들의 공전과 자전은 어떤 근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물리 이론을 뒤집는 이론이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천체 물리학이나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도 속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해서 더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벗어나야 우리 인류가 우주를 알아갈 수 있는데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 계속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면 더는 진전이 없는, 양자론적 측면에서나 천체 물리 측면에서 거시세계인 우주의 행성, 항성, 은하, 그 다음에 해성, 운석에 이르기까지 알아갈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여 오늘 이런 영상을 제가 찍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리 인류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우주론이나 물성물리학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론적으로 재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론들에 의해서 지금은 아주 물리학이나 천문학이 아주 진리는 알 수 없는 쪽의 방향으로 뭐 물질의 세계 속에는 입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든가 천문학의 세계에서는 천체와 천체가 만나면 충돌을 한다라든가 은하와 은하가 합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든지 그리고 추상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의해서 미시세계는 미시세계에서의 추상성으로 대변되는 것이 양자역학이고 거시세계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추상성을 대변한다. 그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다. 모르면 사실 모른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더욱 연구를 해서 그것을 알아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럴 수 있다. 알 수 있다. 물론 물리학자, 천문학자들 가운데 진짜 진리를 밝혀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드브로이 같은 경우 모든 물질에서는 파장을 만들어낸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죠. 아르노 펜자스와 로버트 윌슨 같은 경우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사실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인 것으로 포장되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 노벨상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진리화돼버린,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화돼버린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핵융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은 사실 양자역학에서 대진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양자역학은 지금 입자 가속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물질 내부에 무슨 입자가 있다. 수십여 종의 입자를 찾았다. 뭐 이건 뭘 찾아, 이번에는 뭘 찾았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얘기는 더 이상 신의 입자는 없더라. 발견되지 않았다.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물질 내부에 입자는 없습니다. 뭐 파이중간자니 쿼크니 뭐 보선이니 하는 그런 입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자들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것은 가속 속도와 부딪히는 속도에 따라서 만들어져 나온다. 아마도 지금 당장에는 제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100년, 뭐 1000년 뒤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더 이상 인류는 희망이 없다. 더는 우주로 나갈 수 없다.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생존할 명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아마도 자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맨 무기만 만들어냅니다. 서로 싸울 거에 대비해서. 허울은 좋죠. 침략에 대비한다. 우물 속에 개구리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지 못해 서로 한 뼘이라도 땅 더 뺏으려고 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냥 갖다 그냥 윽박지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전쟁이 나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로켓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핵폭탄을 제조하고 사실 우리 인류가 만든 무기가 일순간에 다 한 방에 사용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지구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핵폭탄이 뭐 10만 발, 20만 발이 터져도 지구는 끄떡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대기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기 밖에는 영향도 없고요. 지구의 이제 생태계가 다 그냥 파괴되어 버린다고 봐야죠. 그 방사능 때문에도 그렇고 폭발력에 의한 후폭풍 모든 것이 다 그냥 지구 대기 안쪽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우물안 개구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만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탱크를 만들고 재래식 전쟁하는 것 또 정말 처참하지만 진짜 핵전쟁이라도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거의 99.99%는 멸절에 이른다. 천문학자들이 직경 1km 뭐 직경 5km짜리 이런 소행성이 우리 지구로 돌진해 온다고 하면 지구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줄곧 수십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성이나 해성이나 소행성이나 하는 것들이 프로톤과 그 프로톤의 핵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져서 가두어진 전자가 존재를 하고 그 전자가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면 지구로는 절대 충돌할 수 없다. 그것은 핵력과 청력이 동시에 작용을 하므로 그것을 저는 그래비티 즉 중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과 또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한 가지만 있다면 양자만 존재한다든지 양자와 전자가 동시에 존재를 하더라도 그것이 상호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여지없이 핵력 즉 뉴클리어 포스에 의해서 끌어당겨져서 표면에 안착을 한다. 그 다음 양자와 전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전자가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그 일어난 운동에 의해서 또 양자 또한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핵력과 청력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절대 그 어떤 천체에도 포함될 수 없다. 합쳐질 수 없다. 그것은 핵력과 청력이 작용을 하므로 즉 중력이 작용을 하므로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우주 먼지가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의 중심에는 뜨겁고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주장들이 천문학계와 물성물리학계 그리고 모든 중고등학교 대학들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고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나만의 물리학, 천문학을 동영상 27강을 지나 28강째 접어들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라도 혹시 이 동영상이 보존이 된다면 이제 우물안 개구리에서 탈피하자. 그리고 연구의 방향을 바꾸자. 연구의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가 주장하는 바로 바꿔야 된다. 뭐 입자 가속 기술에서 입자 찾아내봐야 그 만들어지는 입자 백날 찾아내봐야 1000년 뒤에도 똑같다. 그 다음 중력 이론 뭐 원심력이니 태운동이니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 그만하자. 현실에 입각해서 자연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본다면 운동은 왜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왜 일어나고 있으며 조성력은 또 왜 일어나고 있는지 왜 조성력이 일어나면서도 그 몸에는 수위가 가장 높아지고 보름에 또 가장 높아지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점점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점점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앞으로는 우리 인류의 방향은 우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대기 안쪽 지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우물 밖을 나와서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탐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좁디 좁은 지구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화성에 가서 거주할 수 있고 달에 가서 거주할 수도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정말 밝혀야 될 것도 많고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핵융합의 이부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톤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프로톤인데요. 왜 이 프로톤이 이 온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빅뱅이 일어나기 전 공간에 이 온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밀폐된 공간을 두고 가열을 하면 밀폐된 공간이 뜨거워지듯이 우주 공간도 차가워집니다. 시간이 물론 많이 지나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집니다.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273.16도라는 온도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쌍소멸된 전자쌍. 쌍소멸 상태의 전자쌍이 이 온도를 만나면 초전도가 된다. 초전도가 된다라는 의미는 뭘 얘기냐면 서로 이온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온.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즉 양전자와 음전자가, 이때에 이 양전자는 포지트론이라고 합니다. 음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쌍소멸 상태의 전자 쌍으로 있다가, 사실은 소멸된 것이 아니죠. 쌍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간에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빅뱅이 일어나기 전 공간에는 이 전자쌍으로 가득 채워져 있겠죠. 우리 우주가 팽창을 끝내고 약 한 140~50억 년 전에 팽창을 끝낸 뒤에 지금까지 수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그것을 적색 편의를 들여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편의를 일으킴으로 해서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빛은 편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빛은 거리에 따라서 도달할 뿐이다. 즉 예를 들면 빛이 멀리에 있을 때는 어떤 빛이 우리에게 오고 가까이 있을 때는 또 어떤 빛이 온다. 그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이. 그걸 두고 빛은 똑같은 것이다. 빛은 1836 개체인 프로톤이 한 방에 깨져서 다 빛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양전자 빛이 되는 것이죠. 양전자 빛. 포지트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1836 개체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블랙홀이라고 주장하는 천체들에서 깨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포지트론이 깨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자, 얘기가 잠시 옆으로 빗나갔는데요. 273.16도라고 하는 이 포지트론이 가지고 있는 온도, 이것은 곧 핵력을 의미합니다. 핵력. 핵력은 뭐냐? 뉴클리어 포스죠.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잡아당기는 힘. 아마도 이 온도를 감싸 안고 압력에 의해서 이 포지트론이 1836 개체가 이 온도를 가두고 어무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 프로톤이 만들어졌다. 이게 만들어지니까 핵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포지트론은 일렉트론에 대해서만 핵력을 갖습니다. 물론 일렉트론도 포지트론에 대해서만 끌어당기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낙뢰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산재에 있던 포지트론과 일렉트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리가 웬만큼 가까이에 근처에 있다고 가정하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때는 거의 100만분의 1초의 시간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그냥 빠지지지직 하고 끌어당기는, 그로 인해서 양전자가 즉 숫자가 작고 음전자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일단 움직여버리면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 지구의 핵력이, 이 프로톤이 가진 핵력이 일렉트론을 잡아 끌고 그냥 지표면으로 꽂아버리는, 그것이 이제 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둘은 쌍소멸 상태의 전자쌍에 의해서 이 프로톤이 빅뱅의 압력, 빅뱅의 압력은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했었습니다만, 이 프로톤이 모든 천체의 중심에 존재를 하고 있다. 즉 전자를 가지지 않은 이 프로톤이, 양자로만 이루어진 이 프로톤이 절대 온도를 가지고 모든 천체의 중심에는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그로 인해서 강력한 핵력, 예를 들어 지구의 표면 지상으로부터 뭐 100m, 1000m, 10km 상공에서 양자적 입장을 가진 물체가 존재를 한다면 다 끌어당기는, 양자가 있고 전자도 다 가지고 있죠. 사람도 양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분 속에 함유된 전자도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 몸속에는 존재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분 양이 많으니까요. 그 전자가 운동을 사실은 양자에 대항해서 일으키고 있는 상태라면 아마 모르긴 해도 공중에 붕붕 날아다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지만 전자가 운동을 멈춰 있는 상태이고, 또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각각의 개체만이 그 개체 안에서만이 운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중력인 핵력은, 뉴클리어 포스는 어떻게 그 물체를 인식하느냐 하면 양자로만 인식을 하게 된다. 즉 개별적으로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전자가 있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전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청력은 작용하지 않고 핵력만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표면으로 낙하를 시키는 것이, 끌어당기는 것이죠. 뉴클리어 포스에 의해서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질소와 산소, 우리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는 약 15km 상공까지 밀어냈다, 끌어당겼다, 밀어냈다, 끌어당겼다. 이것은 질소와 산소의 운동량이, 그것을 핵력이 작용하고 청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소와 산소가 지표면에 가까이 내려와서 뜨거워지면, 운동량이 증가하면 다시 밀어내서 15km 상공, 10km 상공으로 밀어냈다가 다시 그곳 온도가 차가우니까 다시 운동량이 둔화되면 양자로 인식하니까 다시 끌어당깁니다, 밑으로. 그 다음 다시 뜨거워지면 다시 밀어내게 되고, 다시 끌어당기고, 다시 밀어내고, 이것을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람도 일어나게 되고, 비가 오는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청력이 작용을 하려면은 이 양자, 핵력과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이 저기를 만들려면, 어떤 그 중력에 반응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개의 똑같은, 이거하고 같은 프로톤에 여러 개를 이렇게 양자 결합을 시키고 나면은 이게 어마무시한 핵력을 만들어냅니다. 양자 질량에 비례한 핵력이 만들어진다. 뉴클리어 포스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전자는 아마 모르긴 해도 질소와 산소 속에서도 근처에 있다면 전자를 뺏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훨씬 더 이게 강력하니까. 강력하죠. 핵력이, 뉴클리어 포스가 강력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강력한 뉴클리어 포스에 의해서 고체에 함유되어 있는 전자는 그냥 순식간에 빨아서 그냥 가둬버립니다. 이게 이 프로톤이 수많은 개체가, 예를 들어 100만 개체가 양자 결합을 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전자 없이 이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자를 수도 없이 이렇게 두껍게 끌어당겨서 가둬버릴 것이다, 전자를. 그러면 이 전자는 핵력에 의해서 극성이 서로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전자는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뜨거워진다. 뜨거워지는 것은 낙뢰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아크 영접을 하면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백열 전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전자가 운동을 일으키면, 서로 극성이 부딪히면, 전자의 특성은 같은 극이라면 이것도 플러스 극, 이것도 플러스 극이라면 전자가 이렇게 밀어내버리지만, 서로 다른 극은 이렇게 끌어당겨서 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 핵력 때문에. 뉴클리어 포스에 의해서 이 전자가 끌어당겨져서 가두어진 전자가 자기력선을 만들지 못하고,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게 뜨거워져서 태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는 수천만 도 이상, 수백만 도보다도 훨씬 높은 수천만 도 이상. 왜 그러냐? 지구의 직경보다도 더 두꺼운, 즉 13,000km보다 더 두꺼운 표면을 태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그리 보입니다. 실제로는 재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뜨거운 탄소, 즉 카본이죠. 액체 탄소가 액화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 탄소인데, 그것이 이제 온도가, 그런 뜨거운 온도가 없으면 식어서 고체 탄소가 될 것입니다. 그냥 흙이 돼버리는 거죠. 흙, 우리 지구 표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흙처럼 아마 색깔을 가진 그냥 탄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지금도 사실은 그 온도에 의해서, 어마무시한 온도에 의해서 수천만 도, 혹시 모르겠네요, 수억 도 그 온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직경보다도 더 두꺼운 태양의 표면, 즉 액체 탄소화 되어 있는 그 두꺼운 탄소층을 이글이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천체인 것이죠. 전자를 이렇게, 만약에 우리 인류가 이 경수소에 붙어있는 전자 껍질을, 이것을 사실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톤은 사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있다면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경수소, 즉 프로톤 하나에 전자 하나가 딱 포획되어 있는 이 경수소의 전자 껍질을 벗겨낸 뒤에 이렇게 양자결합을, 이 핵융합을 시키면 틀림없이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구의 내부와 똑같이, 또 태양의 내부와 똑같이 그냥 거의 영구히 이 전자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뜨거워진다. 영구히, 영원히. 왜? 둘을 만날 수 없게만 만들어 제어를 하기만 하면,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만나버리면 그냥 다시 경수소화 돼버리겠죠. 전자 껍질을 벗겨내서 양자 결합을 시켜 놨어도 전자와 다시 만나면 각각의 개체인 이 프로톤은 전자를 또 포획할 것입니다. 포획을 하게 되면 그때는 대기 밖으로 밀어내겠죠. 밖으로 밀어냅니다. 무엇 때문에? 청력 때문에. 양자와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톤에 감지가 됩니다. 이 프로톤 덩어리에 감지가 되겠죠. 그러면 밖으로 여지없이 밀어내버립니다. 우리 지구의 중력이, 운동량이 증가하면 질소와 산소를 15km 상공까지, 오존은 30km에서 70km까지 밀어냈다 끌어당겼다, 밀어냈다 끌어당겼다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체 물질이 가진 운동량, 즉 온도에 따른 운동량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운동량이 증가되면 더욱 멀리 밀어냈다가 운동량이 둔화되고 감소하면 다시 끌어당겼다가, 만약에 우리 지구의 표면이 영하 250도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오존과 질소와 산소는 지구의 표면에 액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액화되어서 바닷물처럼, 바닷물은 그 정도 온도가 떨어진다면 바닷물은 거의 다, 모든 바닷물은 다 고체화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 오존은 지구의 표면에 붙어서 액화되어 버릴 것이다. 아마도 그것조차도 질소는 고체화되어 버리지 않을까요? 왜냐? 197도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아마도 고체화되어 버릴 것이다. 물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이라도 우물안 개구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우리 인류끼리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연구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전자 껍질을 벗겨내서 어떻게 하면 양자결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여기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력이 워낙, 프로톤의 핵력이 강해서 전자 껍질을 어떻게 떼어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짜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류가 우주로 생명 유지 장치 없이 우리 우주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번 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